야구접설 돌아왔습니다. 저는 4승 2패한 삼성 라이온즈 팬 정현재 PD입니다. 내가 한동안 그 얘기는 안 했더라고. 네. 제가 KBS 일라디오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라는 아주 고품격 매거진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6시 15분에 혹시 라디오를 들으실 일이 있다면 6시 15분부터 7시까지 네. 들으실 일이 있다면 97.3 수도권 주파수. 네. 역시 한번 사람이 들어주시고. 성적이 좋으니까 여유가 생겨서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이것저것 챙겨보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자 기아팬 자기소개하시죠. 당신의 질주는 계속된다. 탑기아 코리아. 탑기아 코리아라는 옛날에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탑기아 코리아. 대한민국에서는 기아가 탑이다. 6승도 성공하고 있는 6승 무패. 이야. 경기를 했는데 어떻게 패배가 없어? 아니 경기를 하는데 왜 패배가 있어요? 야구 그냥 이기는 거지. 야, 그럼 우리 뭘 한 거냐?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도영이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우리 도영 군이 시즌 초반에 1할 초반에 너무너무 부진한 그렇지. 타율로 그래서 걱정을 너 하는 9번으로 빼라고 했던 그렇죠. 거였죠. 야, 김도영 타이밍이 안 맞아라고 누가 한마디 했더니 1번에서도 잘 치고 2번에서도 잘 치고 어제는 또 이제 그 이종범의 전매 특허인 딩동댕 홈런, 선두타자 초구 홈런. 진짜 요즘에는 막 하이볼 찍는 순간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최영우, 이우성 선수도 살아나고 그런데 이 와중에 다친 선수들로만 베스트 나인을 짜릴 수 있는 이 와중에도 팀이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런 기아를 보면서 정말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KBS 스포츠국에서 국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현 PD입니다. 조현호는 오늘 할 얘기 다 한 것 같은데. 이제 뭐 그냥 뭐 리액션 정도 해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티셔츠 그다음에 쓱팬 자기소개하시죠. 오늘 출근길에 네. 다짐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시험 문제 한두 개 틀려놓고서 나 망했다고 아하. 얼마나 꼴보기 싫었습니까? 저요? 아니 진짜 망한 사람 아니 넌 차라리 나 100점 맞았다고 좋아하는 부상 거는 선수가 너무 많어. 이러면 꼴보기 싫잖아? 꺼져 이씨. 그런데 정말 우리 중에 어. 답안지를 밀려 쓴 친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자중해야겠다. 아하. 이거 진짜 아니면 자중하는 척하면서 아니면 기만을 하고 있는. 우리가 다 깨진다. 답안지 밀려서도 사실 하나 맞을 수도 있어 가끔. 너네 진짜 아, 근데 사실 하시죠 자기 소개 드디어 메인 스테이지 왔다. 사실 100점 맞는 거랑 빵점 맞는 거랑 그렇지.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럼 똑같은 실력이야. 알아야지만 빵점 맞아, 맞을 수 실제로 생각해. 기아의 그 승과 패와 롯데의 패와 승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빵점을 맞으려면 답을 다 알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죠. 들었어요. 찍어서 절대 빵점 나올 수 그럼 없대. 찍어서는 절대 빵점 못 받아. 네. 아무튼 이제 SS의 의미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뭡니까? 또 봤어요? S 수입당하고 S 수입당하는 G. 자이언츠. 아. 네. 근데 정말 힘든 시간 보내고 있고 저 야구를 이렇게 저도 과몰입한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지난 주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빡화이엇에서 저희가 오리지널 콘텐츠 찍을 때도 이미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살면서 제일 취했다. 저 누굴 때린 줄 알았어요. 제 손이 이렇게 주먹이 나가 있길래. 술 달라고 테이블을 내리셨어요. 그날 제가 아는 술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거 달라고 그렇게 때를 썼다고 하는데 그날 이제 롯데 팬분들이 오셔가지고 야구를 보는데 너무 이렇게 처량하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니 본인을 촬영하게 봤다? 아니요, 야구를. 그러니까 저를 볼 여유도 없으셔서 그분들은 이 스크린을 보면서 그러니까 지는 건 질 수 있는데 계속 제가 그 처음에 직관 갔다 와서 느낀 게 이 팀이 원래 좀 무기력하다. 그래서 그때 좀 화가 났었는데 이번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 슬픈 거예요. 왜냐면 슬펐다. 이분들이 이제 즐기려고 왔는데 한 번에 환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환호하는 게 우리가 아웃 잡았다. 근데 그걸 보면서 그날 그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단톡방 다 돌면서 야구 얘기 내 앞에서 하지 말라고 4인 야구도 안 갈 거니까 하지 말라고 그 정도로 지금 주말에 막 속도 쓰리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아이고 저런. 내가 생각보다 야구를 많이 몰입해서 봤구나 생각보다 느끼고 있었고 근데 저보다 롯데를 좋아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건데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낼 것 같다. 그분들 위해서 어떻게든 좀 오늘 재밌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좀 경건해지는데 지금.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면 안 했잖아. 왜냐면 얘기하기 지금 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 이게 저도 이제 작년 같으면 야구 왜 보세요? 뭐 이렇게 농담이라고 하겠는데 이게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야구 보지 마세요 이러는 게 너무 진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도 꺼내기도 힘들고 지금 작가님도 농담 못하는 것처럼 이제 오히려 이제 롯데를 농담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느꼈죠. 진짜 큰일 났다. 그렇지.
와 이 정도면 진짜 큰일 났다. 이제 농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일 났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 기획 특집 하나 붙여갖고 롯데는 어떻게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도 깊게 얘기를 나눠보는 아 진짜 그래서 제가 다 찾아봤어요. 뭐 SNS도 막 돌아다니고 커뮤니티도 막 돌아다니고 전문가들도 어떻게 생각하나 다 돌아봤는데 아 진짜 문제가 여러 개 있구나. 근데 진짜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문제들이 아닌 것 같아서 이번 주 6회보다 더 힘든 게 이제 남은 시즌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의외로 굉장히 심플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오 어떤 어떻게 거죠? 아니 방망이 삼성이 얘기하지 그렇게 8연패하고 막 그랬잖아.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막 난리를 치고 매니징도 안 되고 막 그랬잖아. 우재일 빠지고 다른 선수들 로테이션에서 들어오고 이러니까 방망이들이 살아나고 점수가 나. 유강남 빼고 다른 선수들 들어가서 유강남 2군 가가지고 토템 연습 좀 하고 이거 다리 드는 거 이제 좀 그만하고. 토템이요? 토템. 무슨 토템이야. 토템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레그킥을 계속 하잖아요. 뭐 오타니도 그렇다고 하고 이거 레그킥 하다가 토템으로 해가지고 잘 치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동의하는 게 우리 고명준도 어. 계속 레그킥을 해서 어. 안 되다가 박재용 위원이 중계 도저히 정확히 말했어. 아니 저 타자는 힘이 좋은 타자인데 왜 저렇게 레그킥을 해서 타이밍을 못 맞추는지 그러니까 레그킥 타이밍 잡기 너무 어렵다는 거야. 그렇지 본인한테 어려울 수 있어. 근데 다음날 톱탭으로 바꿔서 왔어. 근데 그리고 5타수 5안타를 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 어. 그렇지 않아도 이 톱탭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대 레그킥에서. 그러니까 자기 거가 확실히 있는 선수는 레그킥을 가져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제 자기 걸 만들어가는 단계 어린 선수들은 고민을 할 수 있지. 근데 과연 유강남이 어린 선수 그리고 자기 거가 없는 선수일까? 에이, 사람은 계속 바뀌어. 그래. 자기 스타일 몸무게도 계속 바뀌고 하여튼 늙기도 하고 근데 그렇기 그건 맞는 때문에 게 최용호도 원래 레그킥 하는 선수인데 레그킥 안 해요. 어. 근데 또 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 왔다 그래.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포인트는 얘가 토템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사실은 뭐든 해라. 이 안 선수가 될 지금 때는. 거기서 빠지고 다른 선수가 들어가서 뭔가 이게 로테이션이 되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어제도 말룬가 여기서 병사를 쳤잖아. 쓰리볼에. 쓰리볼에.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점수가 나고 이러면 의외로 그냥 풀 풀릴 수가 있어. 올 풀리듯이. 근데 이걸 막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렇게 파고들기 시작하면 근데 저게 이제- 또 문제였던 게 쓰리볼에서 쳤어요. 경찰에 나왔어. 그리고 나서 집합을 당했잖아요. 아 그래. 고영민 코치랑 코치랑 유강남이랑 가서 김태형 감독한테 이제 한 소리 들은 거야. 그러니까 과연 웨이팅 사인이 나왔는데 친 건지 아니면은 사인이 안 나왔는데 쳐서 뭐라 한 건지. 그러니까 추론 자체는 이제 웨이팅 사인 같은데 그걸 왜 숙지 못했냐. 왜냐면 주루 코치를 같이 부른 거니까. 아니, 3루 코치를.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확실한 건 감독님의 작전이 아니었다는 거고 사실 유강남 선수로 제가 욕을 하면은 굉장히 쉽게 방송할 수가 있어요. 아니,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냥 그 조언과 뭐 이미 저희 고역 FA가 너무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네. 매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못하는 게 확실하니까.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문제를 너무 쉽게 피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팀이 왜 이렇게 됐는가는 그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저보다 어리겠죠. 소위 아무튼 말하는 유돈노의 문제가 아닌 거지. 그 친구들이 왜 여기 있느냐부터 따라가다 보면 결국 10년 전으로 가야 되고 제가 어제 다 생각해봤어요 진짜. 네. 그리고 롯데 팬들이랑 토론을 해봤는데 얼추 답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들어봅시다. 이때가 내가 너무 끊었어. 자. 아, 근데 일단 유강남 선수 얘기를 하면은 2군에 보내는 게 맞아요. 왜냐면 어제 그 3볼 타격도 문제인데 앞에 타석에서 슬라이더를 6개 던졌는데 삼진을 당했어요. 첫 타석에서. 네, 첫 타석에 슬라이더 6개 삼진을 당하고 그 다음 타석에서도 라이너를 때렸거든요. 근데 라이너가 진짜 너무나 평범한 거. 여기 있는 게 실질적 내야 플라이에 가까운 라이너. 그래서 지금 타격 자체가 안 되는 것 같고 이 선수가 처지고 있고 욕도 많이 먹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게 처지다 보니까 얼굴에도 보이고 2군을 내려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교체 안 할 때 그런 생각했거든요. 여기서도 못 치면 2군 가라는 사인인 것 같다. 그거 아니고서는 그때 대차를 안 쓴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김태형 감독은 그런 스타일이긴 하죠. 네, 그래서 너가 이게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본인이 아니면 자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려고 낸 게 아닐까라고 했는데 그런 쪽으로 너무 아쉬웠죠. 거기서 점수를 냈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 몰랐는데 이제 롯데가 못하는 건 다들 이제 뭐 성유 단장의 프로세스가 문제다. 뭐 이제 뭐 감독이 문제다. 뭐 이제 뭐 일각에서는 전 동의하지 않지만 팬이 문제다. 뭐 더 나아가서는 뭐 또 누가 있어. 뭐 다 구장 위치가 문제다. 그 얘기도 있어요. 터가 안 좋다. 이제는 풍수 지리설까지 나왔어. 그게 이게 신빙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제 너무나 다각적으로 사람들이 보는데 이제는 뭐 제일 가슴 아픈 거는 팬들끼리 찢어져서 싸우고 있어. 그치. 내 말 좀 믿으라고 내가 말했지 않느냐. 기아가 그랬잖아 작년에. 그렇죠. 타자가 문제다. 다 투수가 똑같아. 문제다. 성적 안 좋으면 팬들끼리 갈라져서 얘 왜 쓰냐로 싸우고 얘는 또 왜 안 쓰냐로 싸우고 똑같죠.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롯데는 타격의 문제가 확실해요. 타선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투수들이 1점 주는 걸 너무나 부담을 느껴하고 있고 피해가는 피칭을 하면서 볼넷을 남발하고 이창섭 기자가 본인 그 SNS에 올린 걸 보니까 조정 WRC 플러스가 65래요. 지금 롯데가 이게 메이저리그로 가보면 1920년대 라이버볼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다. 아하. 그러니까 여기
갑신정변 그 언저리 때 야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팀 타격이 거의 제일 밑에 있고 팀이 지금 ERA도 뭐 이게 낮은 아무튼 둘 다 낮아요. 둘 다 낮은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타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왜 야구는 빠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연쇄적인 거거든요. 그럼. 이 타자들이 내가 점수를 줘도 괜찮다고 생각해주는 상황을 만들면 공격적으로 손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그럼. 롯데 투수들은 지금 뭐 다른 팀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타자가 확실한 게 피해가는 피칭이 너무 많다. 그리고 제가 어제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요즘 어떤 구종을 많이 던지나 찾아봤는데 직구의 비중이 너무 낮은 거예요. 나균환, 박세우, 구승민, 김원중. 저는 불펜 투수라면은 40% 이상은 던져야지만 특히 속구를. 네 던져야지만 특히 롯데 피처들은 포크볼이 주목이잖아. 포크볼이 뭐예요? 직구처럼 오다가 떨어지는 구종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처럼 맞아요. 직구를 던져야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직구로 눈을 속여놔야지 익숙하게 해놔야지만 그 포크볼이 배가가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좀. 조용히 좀 해달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말하고 관심을 있는데. 둔다고? 자 그래서 제가 봤는데 일단 포크볼 비중이 심지어 구승민 선수 50%가 넘어가요. 근데 롯데에서 지금 불펜에서 잘하고 있는 투수 2명 꼽으라고 하면은 최준용 선수랑 전미래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들은 직구 비중이 높아요. 그 구속에 따라서도 물론 부담을 느낄 수 있겠지만 전 구속이 좀 내가 낮다고 생각을 해도 직구를 퍼스트 피치로 쓸 줄 알아야지만 배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너무나 피해가는 상황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발진이 어떻게 돼요? 풀카운트 싸움 많아지고 공개수 늘어나고 일찍 내려가고 불펜 과부하 걸리고 지금 피칭 디자인 자체를 좀 바꾸는 거는 좀 필요한 시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문제로 보면은 일단은 팀 배팅이 전체적으로 처져 있다. 그리고 더가웃 분위기가 너무 나쁘다. 이게 팬분들이 더 가슴 아파하는 거는 더가웃을 봤는데 아무도 뭔가 투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 정신력 싸움이 되고 다들 뭐 믿지 않는 분도 있지만 적어도 팬들은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진짜 원인은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팀이 제가 여기서 나와서도 롯데 감독이 최근에 몇 번 바뀌었는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 바뀌었을 때 보면은 신인 감독들이 너무 많았어요. 롯데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감독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이분들은 장기적인 플랜으로 롯데라는 팀을 바라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번 감독으로 커리어를 시작하고 나면은 여기서 망했을 때 다음 커리어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봐요. 특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실제로도 뭐 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뭐 조원우, 허문회, 서튼 뭐 다 다른 팀의 감독을 맡지 못하고 있죠. 네, 조원우 감독님이 그래도 그 다른 팀에서 코치로 이제 그나마 성적이 나왔으니까.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늘 단기적으로 팀을 좀 바꾸다 보니까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여기 윗돌 빼서 아랫돌 이렇게 채우고 이러다 보니까 팀이 조금씩 망가져 가는 게 결국 이 지경이 됐다. 그러니까 마치 성형수술로 따지면 여기 코가 이상하니까 또 눈 고쳤는데 눈 고쳐니까 또 코가 이상하고 막 이렇게 그냥 근시안적인 처방밖에 없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뭐 트레이드, FA, 드래프트도 뭐 잘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과연 지금 롯데에서 필요한 자원들 잘 뽑았을까? 왜냐면 지금 너무 좋죠, 전민호 선수. 근데 롯데 내야를 보면은 전 타 팀을 보면서 요즘 느낀 건데 저 팀은 왜 이렇게 저 어린 선수가 유격수를 하고 있지? 근데 롯데는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 김민석 선수나 윤동희 선수 저한테 제보를 해주신 분들이 좀 정보 좀 똑바로 아시라는 게 원래부터 내야가 불가능했던 선수라서 뽑을 때부터 외야를 생각했다. 이럴 때 김민석은 우리도 뽑으면 외야 간다는 얘기 있었어. 저는 근데 그때 I love 베이스볼이었나 2루까지 생각하고 있어. 전 그래서 내야 자원이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니까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그렇다면 그런 것까지 합쳐서 전체 운영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교통 정리가 안 되지? 거기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성민규 단장님이 왔어요. 그분이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제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롯데의 성민규가 아니라 성민규의 롯데를 만들고 싶은 분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개혁을 하는데 그분 생각에 개혁이었겠죠. 다 이게 밭을 다 새로 읽었는데 남는 게 없는 거야. 중견급들이 다 나갔어. 그래서 지금 채워줄 선수가 없으니까 타 팀에 가서 그 중견급 선수를 데려와요. 그렇죠. 우리의 지명권을 내주거나 유망주를 내주고.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 선수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10년 전부터 이어졌던 게 한 번에 폭발한 거고 정말 책임을 져야 된다면은 단장 감독이 바뀔 때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분들 프런트. 이 10년, 20년 동안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 팀을 이끌고 있었던 분이 계신다면은 그런 집단이 있다면은 그분들이 좀 더 반성을 해야 되고 근데 늘 그분들 너무 쉽잖아요. 언론에 보이지가 않잖아. 늘 책임지는 건 단장이고 감독이니까 이제 그분들이 좀 변화가 필요하고 우리 롯데 팬분들도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철밥통이라고 이제 호칭을 하는 분들. 네. 유강남이 2군 가고 갑자기 방망이 다 살아나가지고 기세에 올라가지고
다음 주에 잘하면 좋겠다 롯데. 근데 유광남 이번 주. 선수가 물론 못하긴 하는데 이번 주에 삼성을 안 만나거든. 근데 알바 아니라 이거지. 2군 자원을 보니까 2군에 또 마땅한 선수가 없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군 자원이 그렇게 많은 팀이 그거 떠나서 없어. 유광남은 그러니까 다른 팀이면 몰라도 롯데는 지금 송성빈이랑 정보근이랑 있지 않아? 뭐냐면 우리가 늘 이렇게 팀이 안 좋을 때 다 겪어보자 야구 팬을. 그때 뭐야? 우리가 늘 답답한 게 진짜 안 좋은데 그 선수 계속 써서 그래. 그 선수가 계속 못하고 그럼 그 선수의 표정은 점점 굳어가고 그래. 이거 자기도 느끼겠지 여론은. 그럼 그 감독이 그 믿음의 야구가 아니고 이 선수를 죽이는 거야. 그거 딱 그거 아닙니까? 삼성이 김홍곤한테 했던. 이거 그치. 아니야. 우리가 작년에 한윤성한테 했던 오진이한테도 그랬어 사실. 근데 잠시 잊혀졌다가 오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도 FA까지 했던 선수들은 자기가 그래. 했던 게 있는 거야. 그러면 반등할 수 있다고. 근데 이 압박에서 매일매일 하면서 우리가 데일리 스포츠잖아. 네. 데일리 스포츠가 얼마나 그 하루하루의 컨디션 관리부터 시작해서 마인드 컨트롤부터 날마다 신경 써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그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게 외부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유강남이 가장 가치 있는 선수였던 이유는 프레이밍이잖아요. 근데 자기의 최고 장점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야. 제도적인 이유로. 그렇지. 그 순간 되게 마인드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일단 좀 2군 가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잊어버리고 타격에만 좀 집중하고 갔다 와서도 이제 그 의미 없는 프레이밍을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냥 뭐 덮을 거 덮고 그냥 편하게 그런 야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2군에서 한번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도 손흥민 선수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감독님 생각에 이번 주까지가 전 마지노선이었을 거라 생각하고 이 녹화가 나가고 있을 쯤에는 아마 2군 소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아니고선 어제의 데이터를 안 쓰신 거는 김태형 감독님 기용에 처음으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그리고 감독님이 약간 조급함이 느껴진다는 게 그러니까 화요일 경기에서 이제 나균환 선수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김태형 감독이 그래서 바꿀 줄 알았어요. 왜냐면 본인이 해설에서 늘 하셨던 말이 안 좋을 때는 한타라서 항다하기보다는 애초에 먼저 바꿔주는 게 좋다. 직접 말씀하셨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전 그것도 좋은 정말 그렇게 늘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투수 교체 타이밍은 저렇게 가져가는 거구나. 근데 6회 올라왔는데 안 바꾼 거예요. 막상 본인이 그 입장 돼 보니까 못 바꾸는 거지. 그리고 아니면 이제 뒤에 던질 투수가 적고 이제 추론하자면 화요일 경기였기 때문에 최대한 불펜을 그치. 그 이해는 돼요. 근데 일단 본인이 말씀하셨던 거랑 말했던 거랑 조금 달라지는. 그래서 조금 조급하구나. 느꼈고. 김지철한테 홈런 맞을 줄 아무도 몰랐지. 그래서 본인이 이제 직접 내가 이거는 내 미스였다. 6회는 무조건 바꿔야겠다.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지금 그런데 뭐 그럴 수 있는데 어제 이제 그 유강남 선수 때 바꾸지 않은 거는 전 2군 가라는 거 아니면 이해를 못 하겠어요. 마지막 기회. 전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그 지금 계속 타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롯데가 지금 박세용이 6.52야 평자가. 그다음에 반즈가 4.98이고 윌커슨이 4.64고 나균환이 5.59야. 오선발은 바뀌고 있는 상황이자. 누가 나와도 타자가 6점 이상 뽑아줘야 되는 상황인 거야. 쉽게 말하면 불펜까지 합치면 6점이 더 필요할 수 있어. 이거를 타자들이 물론 뭐 많이 내주는 것도 맞지만 막말로 에이스가 한 명은 있어야지 6연패로 안 가는 거야. 끊어줄 투수가 없는 거야. 이 경기는 잡고 가는 경기가 없는 거야. 그런 경기가 있었죠. 이인복 선수가 6.2이닝 동안 20점했던 바로 같이 봤던 그 경기. 그러니까 그때 느꼈어요. 이 팀은 1점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구나. 1점 내주는 순간 진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투수가 오롯이 자신의 실력만으로 이 평균 자책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루에 점수를 한번 내줬냐, 아니면 또 점수를 못 내갖고 기세가 완전 확 가라앉느냐, 이랬을 때 투수의 어깨 올라가는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그러니까 지금의 롯데는 시작은 그렇지. 방망이야. 이제 안 되는 팀은 근데 잘 생각해봐. 방망이를 진짜 이 팀은 못해도 7점, 8점 내는 팀이야. 이런 팀 중에 하위로 꼬라박는 팀은 없어. 근데 우리 삼성 완전 꼬라박을 때 봐봐. 원투펀치가 얼마나 잘 되냐. 아니 야구가 잘 쳐도 3할인 팀에서 7점 8점 내는 팀이 어떻게 나오냐. 날마다 7점 8점 나오는 근데 팀이. 저 팀은 웬만하면 7점, 8점은 쳐. 아니면 못해도 5점은 내. 이런 팀이 그렇게 꼬라박지 않는다고. 에버리지를 봤을 때 그런 팀 했을 때 음. 타격이 더 뛰어난 팀과 근데 투수력이 정말 나쁜 팀 그리고 반대로 투수력이 너무 좋은데 타격이 너무 물방망이 팀. 네. 이 팀이 10경기를 붙었을 때 어떤 팀이 더 많이 이길까? 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 타격팀이 더 많이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더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 타격 타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점수를 내는 팀이야. 점수를 내는 팀. 그러니까 출루율이 높아서든 그러니까 뭐 발로 하든 그 타율이 좋을 필요가 없고 예를 들면 3루에 있는 주자를 어떻게든 희생 플레이를 그래. 치든 해서 들어와야 아니면 유땅이라도 쳐갖고 그렇지. 전에 아웃 카운트로 바꾸면 점수가 나야 야 우리가 점수가 났다면서 부담감도 떨어지고 이게 팀이 고급 야구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래서 기세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야수는 쉽다는 거야, 투수보단. 그냥 막말로 내가 땅볼 터서 상황이 도와주면 그게 타점이 되고 그 상황이 되는 거야. 근데 투수는 그냥 막아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투수가 어려운 거고 그 어려운 일을 우리 김강현처럼 161승을 해서 이제 앞에 송지두와 야견정 35분을 기다렸다 이 빌드업을 위해서. 하면 얼마나 하지만 또 최정처럼 466 홈런까지 치면 그러니까 야 봐봐. 자 이제 다 털었으니까 퇴근하셔도 됩니다. 지난주에 나와가지고 선발 쓸만한 선발이 둘밖에 없다고 막 그랬는데 봐봐 방망이들 빵빵 터지니까 4승하고 오잖아. 봐봐. 우원석이 갑자기 그렇게 김강현처럼 던지고 박종훈이 250 며칠 만에 컬리 스타트를 해서 6이닝 3실점을 그래도 그러니까 방망이들 그 두 방망이 내줬잖아. 이인복이 6.2이닝 2실점 했는데도 졌대잖아요. 그러니까 롯데는 지금 타자가 문제야. 아니 롯데는 역대급 타선인 거죠 지금. 그렇지. 작년에 그 삼성의 역대급 불펜처럼 평균에 수렴하지 않는 팀들을 하고는 같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감상 안 하시겠다? 아니 그걸 예시로 그걸 예시로 잡았다. 그걸 예시로 들 수는 이 없다는 사람이 거지. 기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수가 잘했다는 기준이 현대야구에서 퀄리티 스타트잖아요. 그렇죠. 6이닝 3실점. 그럼 한 4.5점인데 4.5점을 4.5. 내면은 근데 사실 잘하는 잘했다는 투수라고 거야. 합니까? ERA가 4.5면 잘했다고 해요, 투수가? 너네는 없어 4.5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결국 야구가 빠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롯데는 지금 빠따가 필요하다. 아니 4.5를 하는 투수가 없는 팀이 투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아무튼 아까 시작이 그 방망이라는 얘기로 거야. 다시 돌아가서 야구는 점수를 잘 내는 팀이 이기잖아요. 그럼. 근데 점수를 잘 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알아요? 뭡니까? 상대가 에러를 하면은 그렇지. 뭉채기로 점수가 나요. 기아가 지금 압도적인 1위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부상이고 두 번째는 수비가 불안하다. 항상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일 정도로 완벽한 불펜과 타선의 힘으로 겨우겨우 이겨나가고 있는 거다. 불펜 진짜 야 20경기도 안 했는데 지금 2위랑 1.5경기 벌리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아주 순항 중인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불안한 거지. 왜 불안하냐면은 와투와 할 때도 불안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마투하는 불안해. 아니 뭐가 달라? 안 해봐서 그렇지. 아니 우리 오승원 아나운서가 내가 같이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하고 있는 오승원 아나운서가 LG 팬이잖아요. LG랑 롯데는 다음 주 중에. 아니 근데 오늘 아침에 막 얘기를 했어. LG 1승 5패 했던 데니까 근데 지금 이게 혹시나 강팀으로 가는 진짜 강팀으로 가는 어떤 그런 게 아닐까. 맨날 그래? 진짜 강팀들처럼 이제 초반에 조금 이렇게 한 중위권 정도 하다가 이제 네. 뒤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얘기를 꼭 해달라 그랬어. 롯데도 이제 봄대를 벗어 던지고. 그러니까 다음부터 조금 더 그 가능성 있는 사연들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빠져나갈 방법 이거밖에 없다 이거 말씀드렸던 게 사실 ABS 존 말하면서 심판들이 했던 말이거든요. 저는 그 심판들이 그거 빌드업을 쳤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했구나. 그것도 있는데 우리 제가 너무 우울해가지고. 왜냐면 김태형 감독님이 ABS 존에 관해서 항의하러 중국 나가더라고요. 맞아. 근데 처음에 볼 때는 그냥 뭐 존이 아니라 그냥 분위기 바꾸시러 나가는 거겠지 했는데 실제로 ABS 존이 이번 이상하게 작동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ABS 존을 작동하는 시스템이 PTS, 피치 트래킹 시스템인데 이게 실제로 이 투구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 투구의 궤적을 역추적해서 예상해서 판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거를 트래킹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데서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지금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심판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거는 또 다른 그렇죠. 이슈인 거지. 전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지. 사실 전 이분들이 야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경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게 그러면 그것도 상황부터 시청자들한테 먼저 설명을 해주면 3회 삼성 이재현 타석, NC 선발 이재학의 공에 심판이 볼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ABS 시스템상으로는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온 공. 이재학이 공 3개를 더 던진 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강인권 감독이 항의를 하자 4심 합의가 시작됐습니다. 음성은 분명히 볼로 인식했다고 들으세요. 아셨죠? 이거는 우리가 빠지는 분명히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음성은 볼이야. 알았죠? 지직거리고 볼 같았다. 같았다 아니라 볼이라고 나왔다고 이렇게 하시라고 우리가 안 깨질라면 일단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마치 말을 맞추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대화가 TV 중계에 잡혔는데 이후 심판주장은 팬들을 향해 기계 오류였다고 말했습니다. 심판에게 음성이 전달될 때는 볼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ABS 모니터를 확인한 결과 스트라이크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대화를 들어보면은 이게 도대체 경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ABS 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게임에 관여하고
이 정도 심각하게 아니야. 진짜 아니, 너무 이거는 사실 ABS 문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ABS가 아니어도 뭐 다른 파월 타구에 가지고도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그래도 좀 믿고 싶었던 심판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많이 무너졌고 이게 정말 나쁘게 말하면 승부 조작도 가능한 건이었어요. 그렇죠. 사실상 네. 승부를 조작한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네가 하고 이분들 싶은 징계는 대로. 정말 세게 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렇게 되는 순간 앞으로 스트라이크를 ABS가 스트라이크를 했는데 심판이 씹었네? 라고 당연히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있는 심판들을 위해서라도 이분들 징계 좀 세게 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본인들도 인지했다. 이거 우리가 그렇게 들었다고 하지 않으면 네. 빠져나갈 방법이 없고 크게 깨진다고. 네. 뭐 크게 깨져야지. 그렇게 받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이거를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조작을 하는 순간 자기네 밥그릇을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심판들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거 그냥 면피하려고 그런 거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계속 의심이 생기면 가장 좋은 방법은요. 경광판에다 그 패드를 띄워놓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명백한 스트라이크이고 이 스트라이크로 찍혔다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패드에 스트라이크를 찍혔고 콜을 분명히 놓친 건데 이게 도루를 하니까 심판도 하다가 이거 콜 부르는 걸 놓친 것 같아. 당연하죠. 그랬을 때는 그 다른 경기에는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러던데 우리 그 야구 접설 댓글편에 누가 남겨주셨는데 번복했다고? 아니 번복은 콜을 놓쳤다. 아니었어. 콜을 놓쳤다고 놓쳤다고 인정하고 했잖아. 시인을 했다 하는데 그렇게 가야 돼. 아니면 정말 현호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광판에 띄워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제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심판이 이게 ABS를 다 떠나서 어떤 심판이 이 경기를 이제 말 그대로 심판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근데 최초의 콜은 의도가 없었다고. 그럼 실수야. 그야말로 명백한 실수야. 내가 어떤 팀한테 유불리를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니까 그때 노피디가 자막 말도 안 되게 그 전년도 숫자 내보낸 것처럼 스위스로를 2015년에 데뷔시키고 그냥 실수야. 어떤 의도. 근데 그거를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야 이거 우리가 실수했다고 하자. 라고 말하면 우리가 실수한 것만큼만 하면 돼. 그러면 어느 대중은 이해를 해줘. 용서를 해줘. 사람이니까 나도 실수하니까. 아니 인균이가 자기가 자막 틀려놓고 심판 콜트 틀렸다고 뭐라 할 수도 없다고. 사람이 살아가면 그런 실수하는. 근데 그 다음에 모여서 이거를 거짓말로 하는 거는 의도가 있었다고. 이거는 모든 대중이 비판하고 뭐라고 할 수 있다. 왜? 이건 실수가 아니야. 이건 잘못이야. 아니 어쨌든 이게 말 그대로 작당 모의가 돼버렸잖아. 우리는 TV로 사심이 모여서 이렇게 할 때 늘 약간 그 믿음을 얘기를 약간 할까? 믿음을 약간 보이잖아. 그래도 4명이 모여서 중지를 모아서 정말 정확한 판결을 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신뢰를 보냈다고. 근데 4명이 모이더니 야 이거는 볼로 해야 우리가 살아나갈 길이 있어.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어? 그 전에도 이렇게 해왔겠구나. 그렇지.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구나. 우리가 그런 의심을 가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뭐야? 승부 조작 약물하면 왜 안 되나 그래. 우리 팬들이 볼 때 야 저거 돈 받고 볼을 던지는 거 아니 투수야?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 야구를 우리가 볼 이유가 없어진다고. 제 약발한 데만 잘하는 순간. 그러면 그다 제가 홈런 쳤네. 제가 약 먹어서 홈런 쳤네. 그럼 그 종목 자체를 볼 이유가 없다고. 그럼요. 심판이 근데 모여서 한다는 얘기가 야 우리가 이거 혼나지 않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이거는 이 조직과 이 종목을 진짜 좀먹는 행위야. 이거를 근데 또 엄중 경고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이러면 안 된다고 봐. 나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오늘 밤에 이제 나왔을 이번 건데. 판은 엄중 경고로 절대 넘어갈 생각이 그러니까 뭐 아니야. 엄중 경고는 이군 징계로 이렇게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 아니 아까 할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이미 다 해주셨어요. 저는 무조건 이거 그냥 엄중경고 때리고 끝날 것 같은데. 이거 엄중 경고 하는 순간 난리 난다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내가 KBO를 너무 못 믿는 건가? 아니 엄중 경고. 이건 승부 조작급이라니까. 이군 보내서 또 이거 몇 보내서 한 일주일 쉬다 오는 게 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에이, 그러니까 안 돼. 그럼 이 이상의 처벌은 뭐야? 정말 뭐 면직이나 그런 것까지 간다는 거야? 내가 정직 안 나와요. 아니 나는 정직 정도는 아니 못해도 견책 이상 감봉까지는 최소한 갈 거고 정직 정도는 근데 나올 원래 수 있는 이군 가면 거냐. 감봉이 된대. 그래? 내가 이거 경기 수당도 달라지고 뭐. 근데 이제 한 한다는데? 일주일 갔다 오고 말 텐데. 아니야 그보단 더 크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형이 그렇게 말해서 이제 갈 것도 못 간 거야. 근데 이건 진짜로, 이거 이건 진짜로 근데 징계를 나는 굉장히 세게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만에 하나 이제 다른 사람들도 모였을 때 만약 그 상황에서 누군가는 우리가 사심이야. 모였어. 내가 그런 말 할 수 있지. 야 이번에 빠져나가려면 그거 잘못 들었다고 해야 돼. 근데 강평 같은 사람이 목소리를 내려면 그렇게 했다가 그때 그 선배들 그치. 정말 그런 징계까지 받았고 그런 수모까지 당했잖아요. 그냥 우리가 잘못 들었다고 차라리 합시다.
라는 분위기가 심판들 사이에서 생기려면 이거는 정말 센 징계가 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모두가 센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 근데 이제 나는 정말로 KBO가 근데 여태까지 해왔던 것도 그러지 않았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생각 딱 들던데. 야 이거 진짜 잘못하면 이분들 잘릴 수 있겠는데. 전 잘린다고 봐요. 해직이 맞죠. 이게 이때까지 그분들 중요시 갔던 게 야구라는 종목이 아니라 그들의 고가나 그들의 면피가 제일 중요했다는 게 이번에 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본보기라도 무조건 잘라야 된다고 보고. 근데 세다. 나는 근데 이게 밥벌이라는 게 그게 사실은 쉬운 근데 게 아닌데. 나는 여태까지 이제 야구 작설을 하면서 늘 불만이 많았지만 그런 경질 뭐 감독이든 단장이 이런 경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방출해라 이런 거는 말을 되게 조심하는 편인 게 누군가에는 생계가 걸린 일이기 때문이야. 근데 이번에는 정말 그 생계를 이 사람들이 자기 동료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정말 생각해요. 잘못한 행위라고 나는 그럼. 생각해. 본인의 밥벌이뿐만 아니라 야구판 전체의 밥벌이를 그래. 해가 됐기 때문에 누가 됐든 이번에 진짜 어떤 징계가 나와도 달게 받으셔야 돼. 그분들이 자기가 순간 그렇게 판단한 것 치고는 너무 큰 잘못을 하신 거야. 진짜 큰일이지. 큰일이야. 결론적으로 ABS가 왜 더 필요하고 더 정교해져야 되는지를 알려준 사례인 것 같아요. 이제는 이렇게 되면 심판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밖에 결론이 안 나와요. 갖다는 불신이 많았는데 뭐냐면 그동안 근데 다 정황 증거였다고. 그렇죠. 근데 이번 정말 실질적인 증거가 나온 셈이니까 그렇지. 심판분들 정말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는데 모두 고생해. 그러니까 그래. 진짜 그런 아니라는 생각 당장 버려야 돼. 약간 약간 심판 교육 같은데 교문처럼 아마 이제 나올 거야. 그래. 어쨌든 NC는 굉장히 좀 억울했지? 경기 안 보고 있었니? 아유 억울한데. 억울한데. 근데 거기서 이게 어. 어쨌든 딜레이가 있잖아요. 패드랑 딜레이가 있다. 실제 콜과 음. 그 딜레이가 있는 상황에서 그럼 되돌렸다고 했으면 그때는 삼성 팬들도 문제가 있는 거 그렇지. 그럼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설명 자체는 납득이 갔어요. 뭐냐면은 다음 투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필을 했다면 모르겠으나 이미 다음 투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장불입이다. 그 설명 맞아요. 그 전에 있었던 과정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간의 실수가 없어지게 하려면 말 그대로 진짜 전광판에 때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아무튼 그 약물에 관대한 미국도 승부 조작엔 정말 엄격하거든요. 이번은 그 정도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뭐 잘라야 된다 이런 말 하고 있는데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꼭 강력한 처벌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무슨 얘기하냐?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 기아의 1등 독주가 빛을 못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니까 내가 여기 나와서 김창평이 지금 2010년 이후 푸처스리그 집계했는데 14연속 안타야. 말이 되냐? 연속 타 14 연 14 타석 연속 안타라고? 정말? 14 타석 연속 안타. 야구가 6타석 맞춰도 이슈가 되는 상황. 근데 이 선수도 지금 1군에 못 올라와. 왜냐면 지금 하재원도 3할 오픈을 치고 2루에 있는데 자리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자리 있잖아요. 2루에 자리 아니야, 있는 거 아니야? 김창평 지금 외야에서 뛰고 있어. 김창평이 외야야? 그래서 이제 외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아, 그래? 이제 2루에서 그러니까 수비 부담을 좀 내려주고 외야로 컨버전을 시켰는데 하재훈이 탁 영업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에이씨 너 먼저 치면 어떡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하구나. 에레디아, 한유섬, 추신수 뭐 이런 상황이니까 하재훈이 지금 경기를 못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선수가 지금 3할 오프닝가 쳐서 탑10에 타율이 들어. 그리고 맞아. 홈런도 2개 있고. 맞아. 근데 여기 이제 체중까지 들어가니까 자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경기, 그러니까 오늘 하는 날은 진짜 자리가 없네. 투수로 나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이제 또 그러면 컴플레인 드립을 포인트 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놈이니까. 빨리빨리 먹을 수 뭐 뉴스 우리 빨리빨리 이재현도 먹어야지. 나와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한 경기에 5타수 4안타 치고 말이야. 맞아요. 엄청 잘했어. 이재현 너무 좋아. 이전 너 참 좋아하잖아. 그럼 내가 진짜 너무 좋아하지. 아, 그 생각이 드는 게 기아도 지금 박찬호 범위 빠진 자리에 홍종표가 나와서 박찬호 돌아온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돌아오는데 그 빠진 자리에 홍종표가 나와서 5할 가까이 치고 있고 수비도 잘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전임 감독 때는 나왔다 하면 무조건 대주자야. 그래서 지난 2년인가 3년간 뛴 타석수보다 이번 주 시리즈 동안 뛴 타석수가 같아요. 그러니까 2군에서 뭔가를 보여줬으면은 요만큼 기회 주고 2군에서 이만큼 보여줬으면 저는 최소한 1군에서 요만큼은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1군에 올라왔으니까 여기는 1군이니까 요만큼만 줘. 그럼 얼마나 사람이 위축되고 좀 무리를 하게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고명준도 결국 기다려주니까 이게 천천히 올라오는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선수가 타격이 올라오고 경기수가 쌓이니까 수비까지 안정적으로 수비 초반에 되게 불안했거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람이면 그럴 것 같아. 우리가 이 어떤 집단에도 새로 처음에 가서 요 한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면 모든